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1년 전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 어찌나 다정하던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제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가 왔어요. 처음엔 뭔가 행정착오가 있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통지도 날아왔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장 달려가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밑으로 제가 낳은 적도 없는 아들이 무려 둘이나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알아봤더니 이혼한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도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 등록을 했던 거예요. 문득 오래전에 그 사람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중얼대거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해봤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이었어요. 전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사연자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신고은 변호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은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출생 증명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뭐 산모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사실상은 뭐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전도 더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가정에서 출산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긴 하네요. 예, 참. 그런 경우에나 뭐 가능한 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혼외자가 사연자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내 친자식이 아님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잘못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속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연자분이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 그 강력하게 친생 추정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또 3항에서는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서 그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하고 네. 친생 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해서 그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생 부인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소송 무한정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을까요?
네, 그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 부부의 일방으로 하여금 그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는 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 진실주의를 채택을 해서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없다라는 점은 친생 부인의 소로서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언제 어떤 경위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는지를 밝히셔서 제척 기간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연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연을 보니까 남편의 혼외자는 사연자분이 남편과 혼인신고하기 전에 태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연자분의 자녀로 등록이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기한에 제한이 있을까요? 네, 문제가 되는 자녀들의 출생일이 혼인신고 이제 훨씬 전으로 되어 있어서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그 친생 부인의 소와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제소 기간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당사자 일방이 사망을 해서 검사를 피고로 대신해서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 기간 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뭐 당사자가 사망한 건 아니니까 이제 제척 기간의 제한은 없는 상태로 이제 사연자분이 친생자 관계에 이제 존부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유전자 DNA 검사 촉탁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손쉽게 입증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만 이루어진다면 부존재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피고한테 송달이 되지가 않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예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지금 뭐 연락을 해보니까 가족분들조차 뭐 두 아들들과 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소송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송달이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DNA 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뭐 저희가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게 돼 버려서 결과적으로는 기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남편 두 아들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연자분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이제 추후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못 찾게 된다면은 다른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들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민법에서 이제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에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해서 생사 불명 기간이 만료가 되면 사망한 자로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연자분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사연자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를 못해서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종 선고 제도를 활용하면은 상속 문제를 이제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는 자녀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할까요? 보통은 세 자녀 이상이어야 다자녀 가구로 인정이 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로 보는 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정책마다 다르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 10년 넘은 7인승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면 현재는 그 차량 가격이 모두 소득으로 계산이 돼서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차량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게 줄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고 생계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복지 혜택들도 다자녀를 두 자녀로 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공항 패스트트랙,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국가 장학금, 대출이자 면제 같은 혜택은 여전히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두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두 자녀 가구는 50%, 세 자녀는 100%, 전기차 보조금도 두 자녀는 100만 원, 세 자녀는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같은 제도는 두 자녀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혜택은 자동으로 안내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만 잘 알아도 헷갈리는 일도 줄고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지 않을까요?